우리 방위산업은 그동안 쭉 북한을 상대로 해가지고 키워왔어요. 이미 그거를 눌러버렸다고, 북한은. 그래서 수출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 방산기업 생산 라인을 줄여야 되거든. 이런 상황에 이제 수출이 지속적으로 된다는 보장이 되는 거죠. 이제는 미국에서 이제 서서히 우리를 경쟁할 정도 부상했단 말이죠. 미국에서 볼 때도 한국은 단시간 내에 무기 생산 조달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됐구나. 많은 국가에서 한국을 모델로 하자. 한국 방산업은 드디어 글로벌 플랫폼으로서 한국형 수출 모델, 이것이 지금 완성되고 있다. 떠먹여주는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 세 번째 초대를 받았는데요. 떠먹여주는 TV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방위산업에 관심이 많은 줄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번에 특히 이제 KF-21 전투기 이런 소식, 그 다음에 핵잠수함 이런 데 엄청 관심이 많은데, 특히 최근에 들어서 이제 폴란드하고 방산 수출 이런 문제로 너무 관심이 많은 덕분에 지금 수출이 호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원해주고 또 이렇게 투자해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 방산을 키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또 제가 아는 지식 공유하겠습니다. 우리가 K9 자주포하고 K2 전차는 이 수출 대표 선수죠. 대표 선수. 최근에 들어서 특히 K2 전차는 폴란드에서 1차에 180대를 수출했는데 2차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엄청나게 논란이 되었어요. 특히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 수출 금융 지원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이것 때문에 방위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했어요. 그 와중에 EU에서는 이제 우리 한국의 이제 방위산업 무기들이 계속 유럽을 진출하니까 이걸 막 지금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유럽 방위기금 조성해가지고 2,000억 유로를 조성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이제 방산을 키우겠다, 이런 전략에 부딪혀 있었고, 또 폴란드에 정권 교체가 있었잖아요. 2023년 말에.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되면 또 이것도 유야무야 되는 거 아니냐, 2차 계약은 무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다고요. 그러나 이번에 이제 180대를 추가 계약하면서 국민들이 이제 한숨을 돌렸죠. 왜냐? 2차 계약 180대는 65억 불이에요. 그 한화로 8조 8천억 원 규모인데 엄청 크잖아요. 한국에서 이번에는 117대는 그대로 이제 완제품으로 공급하고, 63대는 폴란드 방산 기업이 있어요. PGZ라는 현지 업체를 통해서 현지 생산 형태로 가는데, 어떤 분들은 이거 거기 공장 지어주고 이제 거기 생산하면 우리는 끝 아니냐,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기술을 이전하면서 현지 생산하면 나름대로 또 효과가 있어요. 우리도 좋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MRO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그 주요 부품을 수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폴란드 같은 경우는 거기서 생산해서 자체 조달도 하고 유럽 시장을 또 팔 수 있잖아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역 생산 형태를 취함으로써 이제 그야말로 유럽에서 K2 전차를 생산할 수 있는 이 입지가 이제 조성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특히 이제 K2 폴란드형 이런 현지화로 생산하면서 브랜드 가치가 상승한다, 이거죠. 이런 면에서 국민들이 박수 쳐줬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방위산업은 그동안 쭉 북한을 상대로 해가지고 키워왔어요. 북한을 억제할 것인가. 그런데 이제 이미 그거를 눌러버렸다고, 북한은. 그래서 수출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 방산기업 생산 라인을 줄여야 되거든. 이런 상황에 이제 수출이 지속적으로 된다는 보장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국내 조달도 되고 해외도 수출하고,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균형 있게 생산 라인을 유지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해외에서 돈 벌으면 그걸 가지고 또 우리 K2 개량도 해야 되고, 그 다음 K2EX, K3 전차 이런 것들을 계속 진화적으로 발전시키면은 그야말로 탱크 분야에서는 우리가 선두주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의미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유럽 방산 업계에서는 초긴장한 게, 어느 날 갑자기 한국의 제품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니까 이거 큰일 났네, 이건 위기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이 선두에 나서가지고 유럽 무기 자급률을 60%까지 올리자, 이렇게 막 지금 분위기를 잡고 있잖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초긴장해서 우리도 잘 나가다가 이것도 이 벽이 생기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K2 폴란드 모델이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수출을 넘어가지고 그냥 무기만 수출하는 게 아니고 토탈 솔루션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기도 팔고 현지 생산도 하고 기술 이전도 하고, 그래서 유럽에서 계속 우리를 이 바리케이트 치면서 못 오게 하는데, 이제 유럽에 확실한 현지 파트너가 생겼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업체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그래서 유럽 방산 시장에서 이것만 잘 구축이 된다면은, 이걸 계기로 해서 현지 공장을 잘 육성을 하면은 이제 그야말로 유럽에서도 강자가 될 수 있다. 경쟁 구도에서는 앞서간 이런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영향이 크죠. 그래서 이제 한국이 이 북한하고 계속 경쟁하면서 국민들이 방위산업하면 이거 돈 먹는 함 아니야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해 왔는데, 이제는 뭐 북한을 능가할 정도로 됐기 때문에 북한하고 경쟁하면서 이제 방산복을 수출할 정도로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런 차원에서는 상당히 이 의미가 커요. 어떤 면에서 의미가 크냐면은 외국에서 많이 봐요. 이 한국은 정말로 무기 생산도 하지만 유지 보수도 잘하고 계속 성능 개량도 잘하네. 그다음에 거기에는 이제 교육훈련 시설, 우수한 교육훈련 시설과 그다음에 정비 시설 이런 것들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쭉 군생활하면서 미국에 굉장히 의존적으로 배우고 했는데, 이제는 미국에서 이제 서서히 우리를 경쟁할 정도 부상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미국에서 볼 때도 한국은 단시간 내에 무기 생산 조달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됐구나. 그래서 많은 국가에서 이거 탱크를 만들 때, 항공기를 만들 때 한국을 모델로 하자. 그래서 소요 기획부터 시작해가지고 제품 생산하고 유지하는 거, 수출까지 이걸 토탈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건 교육훈련 지원, 뭐 정비 이런 것까지 다 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그야말로 이제는 방위산업을 키워가지고 국민들한테 돈도 돌려주지 못했는데 이렇게 수출까지 딱 굉장히 선순환이 됨으로써 이거는 하나의 국가 전략 사업으로 구축하고 있구나,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한국 방산업은 드디어 글로벌 플랫폼으로서, 그 다음에 유지 보수도 잘하고, 그 다음에 우리 방산 생태계도 쭉 유지하면서 이렇게 하나의 모델이 된 거예요. 한국형 수출 모델, 이것이 지금 완성되고 있다. 이런 데에서 상당히 전략 산업을 키울 가능성이 있죠.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이런 데는 다 지금 폴란드나 입장이 비슷하잖아요. 지금 소련이 팽창주의로 계속 나오고, 과거의 소비에트 연방의 영광을 재현하자, 이게 이 푸틴의 목표이기 때문에 주변 국가, 러시아와 가까이 있는 국가들 다 긴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돈이 많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다 주춤주춤하고 있고, 우리 무기를 또 한 번에 살 여력도 좀 없단 말이죠. 이게 경제력이. 그래 보니까 폴란드가 잘하고 있다. 이게 그냥 모델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K9 자주포, K2 전차, 뭐 항공기, FA50까지 이런 것들을 쭉 보니까 폴란드가 잘하고 있네. 우리도 일단 폴란드 모델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생성되고 있어요, 유럽에. 그래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도 K2 전차, K9 자주포를 폴란드처럼 사고, 일부 사고 현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자, 이런 지금 계획이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지 파트너십도 구축하고, 그 다음에 MR로 부품 이런 것도 공급하고, 그다음에 EU의 규제 산업 이런 데에서도 폴란드 모델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무기를 생산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팔려야 돼요. 그래야 규모 경제로 진입할 수 있다고. 그래서 특히 수출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수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이익금을 가지고 성능 개량을 해야 된다. 우리는 차별화죠. 그래서 외국에 파는데 그걸 어느 정도 팔면 거기서 다 카피를 해요, 기술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술 이전 안 해준다 해도 그들이 노력이 엄청나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독일에서 잠수함을 사왔지만은 우리가 지금은 독일을 능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 같이 어느 정도 되면은 이 기술 이전을 안 해준다 해도 그들이 다 카피한 상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성능 개량해요. 성능 개량하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우리가 국민들이 계속 세금 냈는데 또 달라 해? 이렇게 하면 좀 애매하죠. 그래서 수출로 벌어들인 돈을 이제 계속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육군에 이제 추가로 공급하면서 기존에 있던 무기를 조기에 도태시키고, 또 그 도태시킨 무기 중에서도 괜찮은 쓸만한 무기가 있으면 중고로 팔면 돼요. 이런 선순환을 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방위산업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육군은 우리 군에서 뭐 K9 저주포나 K2 저주포를 쓰면은 이거는 엄청난 양이라고, 방대한 양이라고 외국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하죠. 그런 정도로 또 이 교체를 해주고 하면은 우리 방위산업도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제가 탱크는 제가 뭐
타서 운용한 건 아니지만은 이 방위산업이 맥락이 비슷해요. 이 기술 혁신을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세계 시장을 점유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이것들은 기업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그다음에 이미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세 전차 같은 경우는 지금 북한 거하고 비교하면 성능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발사 탄수나 기동성이나 그다음에 자체 방어 능력. 탱크 같은 경우는 옛날 우리 6.25 때는 막 휘발유통 가져가서 붓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요즘에는 다 포로 뭐 헬기에서도 공격하고 헬파이어 이런 것도 공격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죠. 그래서 자체 방어 능력이 우수해야 돼요. 또 그걸 APS 오토매틱 프로텍션 시스템인데 자체 방어 능력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사람이 탔잖아요, 사람이. 근데 무인화가 된다, 무인화. 무인화 주려면 또 AI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안 타고도 산 것 같이 자기가 판단해서 포를 쏘고 또 회피하고, 그 다음에 탄약 공급하는 거, 그 다음에 뭐 탱크에다가 레이저, 요즘 레이저 무기가 있잖아요. 근거리에서 레이저로 공격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자율적으로, 그다음 멈티가 유행이잖아요. 또 맨, 언맨드, 유무인 체계. 그래서 사람이 타는 거하고 사람이 안 탄 탱크하고 이렇게 또 조합해서 지휘 능력을 발휘하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디지털 트윈이나 뭐 예측 정비 이런 것들이 도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생산적인 차원에서는 미국과 독일의 경쟁보다 더 우수한 시스템, 특히 이거는 AI 기능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자율적인 거, 유무인 복합 지휘체계, 그 다음에 자체 방어 능력, 그 다음에 레이더에 잘 안 잡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하는 아마 이거는 업체에서 잘 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결국에는 이 전차도 이제 지능형 생존 플랫폼이 돼야 된다. 사람이 타고 쭉 했지만 이제 AI가 도입돼가지고 자기가 판단하고 이런 거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족했던 분야가 이제 파워팩 이런 것들인데 이런 분야도 기술 혁신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면은 한국의 탱크는 대단하네. 한국의 전차는 정말로 뭔가 우리 것보다 틀리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맞춰가야죠. 더먹이좋은 TV 시청자 여러분,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과거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면서 우리가 지상군 무기, 공군 무기를 많이 팔았죠. 근데 이제 그런 분위기가 해군 무기 쪽으로 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해군력을 급팽창시키고 있는데 그 조선 능력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SOS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미 조선업 협력이 지속된다면은 이제 해군 무기가 확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지해공 무기가 이제 전방위적으로 수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려면은 일단 지속적으로 기술 혁신을 해야 되고, 기술 혁신을 하려면 돈이 있어요. 돈이 있어야 되려면은 여러분들이 보고 주식 투자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보시고 뭐 방산 투자도 많이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함정 분야는 지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미국에서 굉장히 우리한테 협력을 요청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방위산업이라는 자주국방도 하면서 수출에 기여해가지고 국민 경제에 도움되는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들어서 경항모 대신 유무인 전력 지휘함, 그래서 한국 경항모가 이제 탄생될 순간이 있는데 중지를 모아서 하루빨리 그걸 가야 된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미 북한은 압도하고 있어요. 북한은 해군력은. 그러나 이제 중국이나 일본이라는 나라는 미군이 없으면 항상 우리를 또 괴롭힐 나라고, 그 다음에 해양 영토 분쟁은 항상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함부로 건들지 못하게 하려면은 경항모 대신 유무인 전력 지휘함, 한국형 항모함도 만들어야 되고, 또 핵추진 잠수함을 빨리 만들어서 북한의 핵무기를 억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국이나 일본에 견제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지속적으로 무기 수출하면서 이렇게 벌어들이는 돈을 또 선순환을 하려면은 전자전, 사이버전, 미사일전 이런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제 방산 시장이나 또 무기 체계 이렇게 또 신개념 무기가 도입되면은 자주 나와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